영화 서울의 봄 보셨나요? 보시면 서울의 봄 꼭 보시면 좋겠어요. 영화 얘기를 꼭 보시라고 했는데 이 영화에 보면 그중에서 수경사령관 역할을 한 배우 정우성 씨죠. 눈앞에서 내 조국이 반란군에게 무너지고 있는데 끝까지 항전하는 군인 하나 없다면 그게 군대냐? 이갈이 전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제대로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다면 그게 전국이냐?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인구 소멸도 서러운데 윤석열 정부 아래서 정치적 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선 배경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 7개 도의 인구가 모두 줄고 있는데 국회의석은 이번에 전라북도만 줄였습니다.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동래북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아지는 중앙선관위원회가 서울에서 하나 그리고 지방에서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씩 줄였습니다. 인천 경기가 늘어나는데요. 이것은 전북도민에게 날벼락입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서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78% 날벼락 이런 난도질을 하더니 이제는 한강 이남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 의석을 줄이는 상식의 파괴, 공정의 파괴 저질렀습니다. 새만금에 이어서 두 번째 전라북도 출국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나올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이 심판하는 일입니다. 세월호 사건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등에서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던 일들입니다.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 도민 만민공동회를 제안합니다.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 학교, 언론계 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상식과 공정을 파괴한 선거구 획정의 부당성을 널리 국민에게 알리고 전라북도의 힘을 하나로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 10분에게 당부합니다. 21대 국회 의정활동 4년 결과가 새만금 예산 삭감 그리고 지역구 의석 축소 이것이 결과라면 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두 자릿수 10석과 한 자릿수 9석은 천지 차이입니다. 의석 축소는 단지 정치권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라북도 도민의 정치적 권리 축소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발언권의 위축을 의미합니다. 똘똘 뭉쳐서 선거구 의석만큼은 지켜내야 합니다. 전북도민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전라북도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새만금 예산 반드시 살려내고 그 중에서도 공항이 빠진 새만금 예산 복귀는 안고 빠진 찐빵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공항 살려내야 하고 전라북도 지역구 의석 10석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던 전라북도에 대한 민주당의 최소한의 성의 표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는 따로 뭉쳐서 자존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존심은 목숨보다 귀하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948년 재헌국회 선거 때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선거구 198개 가운데 20개 선거구에서 20명을 선출했습니다. 10분지 1이 넘는 정치적 위상과 비중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9석으로 줄어들면 300명 가운데 9명, 300분지 9, 정확하게 3% 전라북도가 됩니다. 이제 전라북도 정치권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경제력 꼴찌, 정치적 위상 꼴찌, 이 꼴찌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 그것은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총선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또 당황스러운 결정이긴 한데 중앙 선관위가 이렇게 전략부한테 서울한테 강조를 시키는데 무엇을 근거로 들었나요? 정치의 근거를. 그동안 1년 내내 뭐 회의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민주당도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23년 내내 진행됐던 이 과정에서 우리의 단호한 목소리를 하나로 뭉쳐서 전달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근거는 저희들 뭐 구체적인 설명 내용을 못 들어봤습니다만 상식에 벗어났고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벗어난 것들.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안산이 64만 명이고 전라북도가 전주가 65만 5천인데 안산이 국회의원 4명이죠. 이런 거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거구 얘기하러 왔는데 선거 얘기하고 안 되시고 선거에서 출마하시는 분은 없으면 계속 하시면 하는데 예. 전주 경이냐 아니면 전주냐. 아 그래요. 제가 주민등록을 순창으로 옮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했기 때문에. 집들이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주 시민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제가 출마 선언을 한다면 전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고심하고 있는 것은 전주 시민의 민심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주 시민들이 정동영을 사용해야 되겠다, 정동영을 다시 쓰겠다는 민심이 있다면 저는 출마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굳이 나서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젊은 후배들이 잘하도록 격려하고 북돋우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이 질이 멸렬하고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이 민심이라면 마지막 봉사를 전주에서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 출마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뭐 제주도에 살더라도 서울에 출마할 수 있고. 그럼 결정을 언제쯤 최종 확정하실 겁니까? 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한번 한 게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민심이 숫자로 확인되면 정동영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그것이 명분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주파는 전북 자존심인데 역대 도시사건만 해서 정치인들이 죽지 않자는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전북 자존심이란 뭡니까? 전라북도 GRDP가 22,000불이죠. 돈이 자존심입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5,000불이잖아요. 울산은 65,000불입니다. 같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는 돈과 권력의 분배 기술입니다. 돈과 권력을 나누는 기술이 정치예요. 정치가 질이 멸렬하면 돈도 사라집니다. 우리 몫을 못 찾는 거죠. 새만금 예산 같은 그런 폭거는 해방 이후에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얼마나 이 정권이 전라북도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예산 난도질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정부의 그런 폭정, 학정 이런 속에서 중앙선관위마저 거기에 영향을 받고 휘둘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수도권만 인구가 늘어나고 나머지는 다 줄잖아요. 부산도 줄고 다 줄어요. 특히 이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까지 다 인구가 주는데 왜 전라북도만 동래북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자존심 문제지요. 돈이 자존심이고 또 정치적 위상이 자존심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북 국회의원에게 당부의 말도 써놓으셨는데요. 좀 전북 정치권이 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각자 도생, 각계 약진하면 힘이 없습니다. 하나로 뭉쳐야죠. 10명 중에 1명은 국민의힘으로 또 건너갔잖아요. 네? 참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전라북도가 뽑아줄 때는 국민의힘으로 가라고 뽑아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또 10석 중에 1석은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출발할 때의 기대에 비해서 참 21대 국회를 마치면서 우리 도민들의 상실감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라북도는 이제 8명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신데 한 팀으로 원팀이 돼가지고 뭉쳐서 대응을 해도 힘이 밀릴까 말까인데 그런 모습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만약에 지금 아직 출마를 공식화시키진 않으셨지만 만약이라도 정치권을 다시 돌아오신다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뭐 제가 가정을 없으니까 그렇지만 한다면 마지막 봉사로 전라북도 팀장 노릇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출마 여부를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전주병으로 출마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여론조사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출마할 수 있겠다. 이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없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제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전주 바닥 민심이 어떤가 확인해보고 결정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바닥 민심이 어떤가 확인하겠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예. 현재 민심은 어떻다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지만 꼭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정치를 시작해서 초선, 대선 두 번 다 전국 최다 득표의 영광을 만들어 주셨고 그 윤회를 숫자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